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 영상은 디파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작한 영상이고요. 이제는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 디파이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디파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겠죠. 디파이 시장은요, 매년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정말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돈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디파이 시장이에요. 그래서 디파이라는 거는요, 탈중앙화 금융의 약자예요. 네. 예를 들면 기존에 우리가 금융거래를 하죠. 뭐 예금 적금이라던가 대출 또는 투자 이런 송금과 같은 그런 금융거래를 할 때 앞에 얘기했었던 증권회사라던가 은행이라던가 이런 거래소와 같은 중개기관이 없이 이루어져요. 네. 그래서 탈중앙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탈중앙화된 금융거래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공되는 금융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 해외에 있는 다른 제3자에게 송금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국내 은행을 거치고 중개은행을 거치고 해외 은행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중앙화된 중개기관을 통해서 모든 통제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디지털 자산을 통한 송금 방식은요, 그냥 개인 대 개인이 직접 바로 다이렉트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앙화된 중개기관이 없이 거래를 하는데도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이 되면 뭐 해킹이라던가 아니면 보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탈중앙화라고 부른대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세상 같은 경우는요, 뭐 고객들이 은행을 통해서 금융거래를 하면 금융결제원에서 결제를 받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통제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블록체인이 꿈꾸는 세상은요, 이런 중개기관이 없어요. 이런 통제기관이 없고요. 개인 대 개인이 자유롭게 거래를 하는데 블록체인이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이 되었기 때문에 보안이라던가 해킹이라던가 이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안정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금융은요, 뭐 은행에 가서 돈을 예금을 하고 대출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떼서 플랫폼화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대출 플랫폼도 있고요. 예금할 수 있는 플랫폼도 따로 있고요. 또는 결제를 할 수 있는 플랫폼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은행 앱들을 잘게 다 쪼갠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앱이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런 생태계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탈중앙화된 앱들이 한 생태계 안에서 마치 금융이란 걸 다 짜잘하게 쪼갠 다음에 뭐 레고 조립을 하듯이 이런 앱들을 다 붙여놨더니 어 나중에 다시 보니까 총체적으로는 다시 금융이라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탈중앙화된 금융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디파이는요, 탈중앙화 금융이고요. 이런 앱들에서 금융을 할 수 있는 총체계적인 것들을 디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탈중앙화된 앱들을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디파이들이 생겨나죠. 우리 다 레고 다 아시죠? 네. 레고 블럭이 같은 모양의 레고 블럭과 똑같은 수의 레고 블럭을 갖고 있더라도 이걸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완전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이런 탈중앙화된 앱들을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디파이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네. 실제 이런 디파이 시장은요,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도 해주고요. 네.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결제를 하거나 가상자산을 예치를 하면 이자를 주는 스테이킹 서비스도 있어요. 그 외에 정말 많은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죠. 네. 뭐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가상자산을 예치를 해서 이자를 받고 이 이자를 받은 걸 가지고 뭔가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평소 기존 전통 금융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고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더라면 이런 디파이 서비스를 통해서 정말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서도
리스크가 없이 그런 투자 행위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무궁무진한 전략들을 펼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금융거래에 있어서 결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런 결제 속도가 굉장히 빠른 그런 기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어떤 디파이 프로젝트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이 이제 미디움이라는 기업인데요. 미디움이라는 기업은요, 블록체인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네. 기존의 암호화폐가 결제 수단으로 쓰이기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는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는 결제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예요. 여기 이제 왼쪽 상단에 보이시면 TPS, 초당 전송 속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TPS라는 건요, 1초에 거래가 몇 번 이루어지느냐,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 이제 비자 카드 아시죠? 비자 카드는요, 보통 약 평균적으로 24,000 TPS의 속도가 나와요. 1초당 24,000번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겠죠. 네. 비트코인은 7TPS, 이더리움은 23TPS, 이오스는 3000TPS 정도예요. 미디움은요, 소프트웨어는 약 15,000TPS, 그리고 하드웨어가 장착이 됐을 때는요, 3만 TPS에서 5만 TPS까지의 속도가 나오고요. 이미 이것들은 상용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 개발이 완료된 속도는요, 10만 TPS까지 개발이 지금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런 기술을 토대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냐면요, 이제 한국조폐공사와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환경 구축 수행 기관에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보시면요, 네, 입찰 공고가 떠 있죠. 기술연구원 블록체인 코어 테스트베드 환경 구축이라고 되어 있고요. 공고 기관은 한국조폐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낙찰 기관은 미디움이라고 정확하게 공고가 떠 있죠. 그 외에도 뭐 삼성 SDS라던가 엔비디아라던가 제넨바이오, 그리고 피터판의 좋은 방 구하기 등 이런 기업 대 기업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었던 블록체인 기업이에요. 근데 이런 블록체인 기술로 기업 대 기업만 하던 미디움이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인 K스타디움과 키오스크 전문 업체인 더나인 컴퍼니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K스타디움 플랫폼은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 안에는요, 웹툰이라던가 뭐 영화, 게임, 음악이라던가 쇼핑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당연히 결제를 해야겠죠. 이 결제를 뭘로 하냐? 암호화폐로 결제를 해요. 그래서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만든 블록체인 기반의 컨텐츠 플랫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미디움이라는 회사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정부 사업과 기업 대 기업 사업을 중점적으로 했었던 기업인데, 이런 기업이 갑자기 블록체인 디지털 컨텐츠를 제공하는 K 플랫 K, K스타디움 플랫폼을 인수를 하고요. 키오스크 전문 업체를 인수를 해요. 왜 그러냐면 기업 대 기업 사업만 하던 이 기업이요, 기업 대 개인 사업까지 사업 영역을 더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이버페이라던가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그런 페이먼트 사업 아시죠? 네. 지금은 이제 뭐 많은 금융기관과 플랫폼 기업들이 이런 페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기존의 페이 비즈니스는요, 블록체인 페이가 아니에요. 뭐 계좌랑 연동되거나 이제 카드랑 연동돼서 이제 결제가 되죠. 근데 이 결제가 그냥 법정 화폐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디움 같은 경우는요,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페이지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아무리 좋은 기술로 아무리 좋은 페이를 만들어도 이걸 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없겠죠. 비즈니스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K스타디움 플랫폼을 인수를 한 거죠. 이 K스타디움 플랫폼에는요, 이미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블록체인에 정말 특화되어 있는 충성 유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60만 명의 회원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이 회원 수는 나날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키오스크의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서 더나인 컴퍼니를 인수합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오프라인으로는 미디움페이를 활용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이제 K 스타디움 플랫폼 입장에서는 유저는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미디움의 블록체인 기술력이 필요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회사가 정말 우호적인 인수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키오스크 다 아시죠? 자판기처럼 생겨서 무인 결제하는 장비죠. 카페나 음식점이라던가 영화관에 다 가면 다 있죠. 더나인 컴퍼니는 이런 키오스크 전문 업체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많은 인프라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런 인프라들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죠. 네. 만약에 이 키오스크에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페이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실제 키오스크를 통해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키오스크의 미디움과 더나인 컴퍼니의 상호명이 나와 있죠. 네, 방금 QR 체크를 통해서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장면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SNS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인스타그램이라던가 페이스북 같은 이제 기존에 이런 SNS를 훨씬 뛰어넘어서 디지털과 이제 현실을 연결짓는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창조한 SNS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머지리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영상으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와 현실 세계의 연결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기반으로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서비스가 빠르게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요. 이 두 세계를 상호 연결하는 기술을 통해 현실과 가상 공간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메타버스의 필수 요소인 아바타를 쉽게 만드는 기술이 보급된 가운데 모든 사물을 메타버스 세계로 이끄는 모바일 앱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사물을 인식하면 곧바로 가상세계에 연결돼 모든 사물이 쉽게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물에 따라 메타버스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는 겁니다. 메타버스 전문 스타트업 머지리티의 핵심은 사전 학습 없이도 사물을 즉시 정교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술로 각각의 사물에 맞춘 메타버스를 생성합니다. 개인의 창작물을 가상세계에 올리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곧바로 공유하거나 거래할 수 있어 NFT 경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개인의 창작물을 가상세계에 올리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곧바로 공유하거나 거래할 수 있어 NFT 경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대중이 가상세계 안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네, 실제 시연 영상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이 영상은 정말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만든 짧은 영상이라서 정말 많은 것들을 소개해드리지 못했어요. 왜냐면 짧은 영상에 담기에는 약간 정말 딥하고 어렵고 좀 하려면 좀 학습이 필요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깜짝 놀랄 만한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메타버스라던가 커뮤니티 풀, 다오, NFT, 블록체인 게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궁금하시거나 이제 그렇다면 이 영상을 소개해 주신 분도 있죠? 그 소개해 주신 분께 좀 더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좀 진지하고 침착하게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제가 권장을 해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토마스 프레이 미래학자는요, 다빈치 연구소의 소장이고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라는 수식어를 보유하고 있어요. 네. 아인슈타인이 인정한 수학학원이라면 정말 인정하고 믿고 보낼 수 있겠죠. 네.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가 인정한 프로젝트라면 어떻겠습니까? 네.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미디움의 K-스타디움 플랫폼 프로젝트는요,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가 인정한 프로젝트예요. 네. 여기까지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하고, 좀 소개해 주신 분과 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